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서 보기에는 이제 화학의 4단원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끊게 될 건데, 여기서 일단은 하이라이트는 어찌됐건 간에 산과 연계의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양적 관계는 1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서 밑줄 좀 그어주실까요? 여기서 정반응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 정반응은 어떤 거냐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역반응에다가 또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다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같이 해서 정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역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로 일어나는 것을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 정도는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밑줄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반응물 있고 생성물 있으면 정반응도 역반응도 모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대표적인 이그젬플을 보십시다. 물의 냉동실, 물을 자 체크만 해봐. 물을 냉동실 얼음, 다시 얼음을 밖에 놓으면 물. 그러면 물이 얼음 됐다가 얼음이 물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얘는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난다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에 공기 수증기가 이슬로, 그 다음에 낮이 됐어. 그러면 그 수증기가 다시 이슬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 뭐 굳이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고, 밑줄만 긋자. 물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았어. 뚜껑을 열면 이산화탄소가 물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수분 검출 시약, 여기서 염화 코발트 종이 종종 나오는 건데, 여기서 되게 유명한 시약, 지시약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산화탄소 하면 이산화탄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석회수예요. 자 잠깐만, 요거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를 내가 검출하고 싶어. 이산화탄소 검출에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CaOH2라고 하는 수산화 칼슘 석회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와 만나게 되어지면 얘가 누가 되냐면 CaCO3라고 하는 석회석이 됩니다. 그래서 뿌옇게 되는 거, 그걸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라고 알았다면, 여기서 수분이라는 말은 물을 얘기하는 것이 염화 코발트 종이는 붉게 변한다 라고 해서, 모르겠 실험 결과를 볼게요. 물에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해. 염화 코발트 종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뭐 여기 나와 있는 화학식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밑에 있는 화학식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일단 두 가지는 그냥 암기해버려.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뭐 이렇게 어떤 기체를 넣어서 수산화칼슘 나왔어.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산화탄소 검출 뿌옇게 석회서,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종이 나왔어. 수분을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내가 숨을 쉬면서 후 하고 호흡이 내뱉어요. 그러면 입 밖에 나갈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일 때 액체가 아니라 수증기로 빠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호기할 때는 염화 코발트 종이는 붉게 변하고 석회수는 뿌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석회 동굴과 종류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화학식을 보자. 석회석이 있었어요. 고체야. 그런데 얘가 수산화 칼슘이 되어집니다. 이게 딱 뭐가 되는 거냐면 석회 동굴이 생성된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땅속에 석회석이 땅속에 딱딱한 고체로 있어. 그런데 얘가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섞여서 같이 내려와. 그러면 녹아요. 수溶액이 돼. 녹아서 구멍이 뚫립니다. 구멍이 뚫리다가 특정 지역에서는 지표면과 맞닿게 돼요. 그래서 거기가 동굴 입구가 되는 거지. 아니면 그게 아닐 때는 밑이 계속 땅이 녹았으니까 그럼 구멍이 크게 생기다가 폭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흔들리게 되는 지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얘가 됐어. 그러다가 얘가 또 어떻게 다시 얘가 수증기와 물이 빠져나가면서 딱딱하게 다시 돼요. 얘가 종류석과 석순이다. 저기 종류석과 석순 같은 이런 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래서 얘는 가역 반응, 녹았다가 다시 딱딱하게 고체로 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살짝 언급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이런 것들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의 가역 반응의 예를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물의 상태 변화. 물이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물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굳이 뭐 이걸 갖고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용해라는 말의 뜻은 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는다. 염전에서는 물을 저장하고 염전이야 뭐야? 소금 만드는 곳이야. 소금이 물에 녹아 있다가 걔를 땅 버리면 물을 증발시켜요. 그럼 소금이 다시 석출이 되어지면서 소금이 물에 녹았다가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소금이 되는 거 왔다 갔다 하죠. 가역 반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고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인체 내 조직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밑줄 이산화탄소는 혈액 속에 용해 녹았어요.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폐로 가서 그 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빠져나와서 폐로 다시 빠져나가는 거. 1번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나와. 근데 물리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 숭실이나 숭하면 2학기 때 물리를 하겠지만 물리에서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중에서는 에너지적 측면이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을 주로 얘기하는데 화학에서는 비가역보다는 가역 반응 쪽을 좀 더 많이 언급을 한다는 거 정도. 그래서 비가역은 뭐냐? 가역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뭔 소리냐면 밑줄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 그래서 여기서는 역반응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줄 역반응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역반응은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 그런데 여기서는 시험지상의 난이도는 높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난이도 높지 않은 것들은 외워놓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서 문제상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다라는 것은 그 문제가 계속 나온다가 아니라 그 문제나 그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형태를 외웠다라고 해서 그걸 바로바로 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주자주 여러 가지 경우 수를 풀면서 내가 외워서 답을 낸다기보다 해석해서 뭔가를 끄집어낸다는 개념을 쓰는데 얘처럼 출제 빈도수가 높지가 않아. 그러면 빈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유형이나 응용이 별로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답을 내도 되니까 이때 편한 건 암기가 돼요. 자, 이해해보자. 연소야. 말 그대로 불이 난 애가 다시 연료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근데요, 수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체가 중요한 거야. 수소란 기체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 날아가버리잖아, 멀리. 걔네가 있어야 다시 돌아갈 텐데 만들어지려면 옆으로 확산 퍼져나가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중화 반응은 알겠지만 중화 반응은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기에는 쉬운 일은 안 일어나진 않아. 강제로 하면 돼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돌아간다는 건 비자발적 반응. 내가 인위적으로 해야지만 되지 자연에서는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사실 이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중에서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비가역 반응은 기체가 되거나 고체, 앙금이 되거나 그 다음에 얘가 중화 반응이 되거나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는 그 다음부터 가볍게 보고 사실 이제 저 가역 반응을 배운 이유가 동적 평형 때문에 그래요. 어휘에서 보자. 동적 평형이야.
동이 무슨 동정? 움직일 동이고 평형은 일정하다는 뜻이거든. 여기서 이제 약간 뭐랄까 이걸 뭐라 그러지? 국어에서 서로 반대적 의미, 슬픈 미소 뭐 이런 말. 슬픈데 미소가 띄어져? 슬픈 건 왜 슬픈 거고 미소는 기쁘다의 의미잖아.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반어법이라인가? 역설법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어우 저 녀석 참 잘생겼어. 뭐 이런 게 역설법이잖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일정하대. 무슨 소린가? 라고 한번 지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동적 평형. 가역 반응에서 밑줄 가역 반응이야.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일어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변하지 않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 체크하셔야 돼요. 정반응과 역반응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자, 어려운 거 한 번만 들으면 돼. 어떤 거냐면 재우가 있고 내가 있어. 재우가 나한테 1,000원짜리 한 장을 줘. 나는 500원짜리 2개를 재우한테 줘. 그러면 1,000원짜리 종이 지폐와 500원짜리 동전 2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어느 쪽이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상관없이 그 총액은 어떠니?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난 분명히 500원짜리 2개나 줬어. 근데 저 1,000원짜리 종이 하나를 받은 거지.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총량은 변화가 있냐 없니? 없죠. 그건 일정하지. 근데 동전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은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 값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이걸 우리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동적 평형의 이그젠플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밀폐된 용기 안에 일단 밀폐돼야겠지. 왜 밀폐가 안 되면 날아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야. 일단 여기서 밀폐된 용기라는 말 속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살짝 써주는 거야. 가역 반응 가능이라고 써줘야지. 여기서 밀폐된 용기라는 것은 가역 반응이 가능한 조건을 성립해 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물을 담아두면 물이 증발되는 속도와 수증기가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서, 다시 말하면 물이 계속 증발돼. 수증기가 계속 응축돼. 그런데 전체 값이 어떻게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 라고 보는 것이지. 밑에 것도 한번 여기서도 밑에 것도 밑줄, 설탕이 용해되는 속도 밑줄, 그 다음에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을 거야. 설탕을 넣으면 물에 녹지. 녹아. 여기까지 좋아. 녹았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보자. 물이 있는데 흰 설탕을 넣었어. 그럼 녹겠지.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녹고 밑에 가라앉겠지. 여기까지 인정? 그럼 얘는 안 녹, 우리는 보통 거야. 야, 얘 다 녹았어. 얘 더 이상 안 녹아. 더 넣지 마.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는 설탕이 물에 녹았고 물 속에 있던 설탕이 녹았던 애가 다시 석출되고 그게 속도가 같아서 그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안 녹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거든. 일상생활에서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거기에다가 흑설탕을 넣었어. 그럼 그 물은 뿌얘질까 뿌얘지지 않을까? 다시 할게.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는 흰 설탕을 넣어줍니다. 슝 하고 넣어줬는데 여기에 요만큼 흰 설탕이 어떻게 돼서 녹지 않고 남아있어. 그럼 얘는 다 녹은 거잖아. 안 녹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흑설탕이 기억만 써야 되나? 왜? 흑설탕을 넣어줘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녹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흑설탕이 들어가면 여기서 색깔이 약간 뽀얘집니다. 얘가 다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녹는다며. 원래는 동적 표현은 녹았다 풀었는데 흑설탕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도 녹았다 석출되니까 여기에도 이제 흑설탕이 약간 녹아 있는 거니까 얘가 약간 뿌얘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 이질소, 그냥 가볍게 보면 돼. 이산화질소, 그러니까 산소가 2개이고 질소 하나인 거. 사산화, 그러니까 산소가 몇 개? 4개. 이질소, 질소가 몇 개? 2개.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뭐 이걸 외우는 건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투명한 밀폐 용기에 적갈색의 이산화질소 밑줄, 그 다음에 나에서 투명한 밀폐 용기에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이고요. 사산화 이질소는 무색이야. 그럼 여기서 가를 보십시다. 여기다가 이산화질소를 넣었으니까 적색이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얘가 약간 묽어져요. 라는 말, 색깔로 보면 알겠지만 얘가 진하던 애가 약간 묽어졌어. 왜? 얘가 이산화질소가 사산화 이질소 조금 일부 바뀐 거야. 그럼 얘만 있었으면 적갈색인 애가 얘가 됐으니까 색깔이 묽어진 거지. 그래서 이번에 사산화 이질소를 넣었더니 색깔이 하지만 약간 진해집니다. 왜? 얘가 들어오면 일부 어떻게 돼? 이산화질소 일부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얘가 들어와도 반응하고 얘가 들어와도 반응하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잠깐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가에서 밑줄 적갈색이 옅어지다가 적갈색이 옅어진다는 건 사산화 이질소가 되었다는 뜻이고, 나에서는 보게 되면 적갈색이 진해지다가 밑줄, 적갈색이 진해진다는 건 사산화 이질소가 들어와서 이산화질소가 일부 되었다. 얘가 왔다 갔다 얘도 되고 쟤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농도, 누가 더 많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산화질소가 많아,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는 거고, 반대로 사산화 이질소가 더 많아, 그럼 일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어떨 때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색깔이 고정되겠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상평형. 예전에는 이제 상평형이라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냥 여기서 고체, 액체, 기체 다 있는 거. 여기서 2가지 이상의 상태가, 여기서 상태라는 말의 뜻은 살짝만 여기서 말하는 상태 라는 말의 뜻은 고체, 액체, 기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서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린 이렇게 상태에서의, 여기서 체크를 하면은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을 우리는 상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별건 아니고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여기서 지금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서 증발 속도가 커. 그럼 증발하겠지 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화살 표시가 2개 있으니까 되게 잘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수증기량들이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많아지면 그 수증기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 좁아지겠지. 좁아지면 그만큼 인력이 어떻게 될까? 세지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봐. 여기 증발 속도를 V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의 증발 속도도 V1으로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응축 속도는 수증기량이 많아짐으로 거리가 짧아지고 인력이 세져서 얘가 일로 가면 갈수록 이 응축되어지는 속도가 V2라고 치면 여기서의 V2 프라임으로 다지잖아. 그러면 V2보다 V2 프라임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이라고 칠게. 하지만 여기서는 V1과 V1 프라임은 여전히 같아. 그러니까 증발되어지는 속도는 일정한데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응축되어지는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생길 거예요. 같아지는 시점이, 이때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동적 평형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냐? 만약에 화원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아주 심화적인 부분, 그거는 화학 2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화학 2에서는 얘네들의 변수들이 생겨서 온도나 압력이나 기체 압력이나 몰수나 여기 온도, 몰수, 압력, 부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화원에서는 그 이상 더 깊이는 묻지 않아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나 킬러 문항이나 어려운 쪽에서는 화학 2 내용이 들어옵니다. 근데 화학 2로 한번 배워 놓으면 대단히 부드러워지는 거고, 안 하면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변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내가 화학 2도 한번 터치해 볼 필요는 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프로 해석할게. 일단 증발되어지는 속도는 일정해. 그런데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같아요. 많아지다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생겨? 같아지는 시점이 생기죠. 그때로 우리는 동적 변형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와. 동적 변형. 정리를 해보십시오. 한번 밑줄 긋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거야. 동적 변형. 일단 가역 반응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일어나지 않는 대신 농도는 계속 일정이야. 그런 걸 우리는 동적 변형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뭐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 갖고 막 고민할 건 없고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이니까. 자, 잠깐 한번 끊었다가 우리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